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가 정상회담을 하기엔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사나 수출 규제 문제, 또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지요? 우선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해왔던 성과 있는 정상회담에서 성과라고 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은 예상하시는 대로 한일 간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어떻게 미래 발전적으로 양국 관계를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 조율을 했는가는 그 외교 협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성과로서의 어떤 수준, 여기에 완전히 못 미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굉장히 근접했지만 진척은 있었지만 약간 부족했다. 소위 저희가 볼 때 2%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 아마 굉장히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께 성과로서 보고 드리기에는 미흡했다는 판단을 전체적으로 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고 완전히 결렬, 파탄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상당한 합의 수준에는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성과가 없진 않았지만 조금 부족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소마총괄공사의 망언,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여론 상당히 안 좋았는데, 관방장관이 이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예, 그날 오전에 일본의 관방장관 정부 대변인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감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죠.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라인을 통한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입장의 표명이라기보다는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의 수준이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국민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원론적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마지막까지 방일 성사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을 텐데 그만큼 아쉬움도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현안 논의의 진척은 있었지만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에 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이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이번 방일 무산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셔서 두 가지 다가 영향이 있었죠. 예. 있었고, 아마 저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부심 중에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 타당한 가치관,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 노력을 해왔고, 저희가 일본을 대하면서 그런 태도로 임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국민께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그런 수준에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막판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인데, 본질은 그 회담의 성과가 본질이지만, 그러나 그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미흡한 데다가 거기에 마지막에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의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한번 좀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만한 기회를 찾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양국의 이해관계에 근접한 예. 그런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실무 조율이나 관계들을 이어간다면 아마 양국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출발은 충분히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또 뭐 한미 그 외무차관 부장관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또 외무차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8월 중에는 이제 외무장관 한일 외무장관 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급 단위에서의 논의들을 또 이어간다면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실무 회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스가 총리께서도 어제 우리 대통령의 그런 의지 표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도 건설적인 그런 어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양국의 그 선거 국면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는 더 갈급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오히려 그런 선거 국면 때문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 정치인들의 과제로 여기면서 또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양국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향후에도 한일 관계 개선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사 문제나 수출 규제 같은 어떤 일본의 부당한 조치나 입장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대화 필요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일본과 그 대한민국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그 시대사적의 어떤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선진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뭐 그러한 나라의 입장이었다면 그 전까지는 한미 예. 정상회담에 확인된 것은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질서를 생산해내는 세계 질서 생산국의 위치로 올라선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시작의 확인을 G7과 유럽 순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G7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G8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높아진 선진국이 된 그리고 그 유엔의 그 국제 무역 개발 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크타드라고 거기에서 1964년 설립된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린 그러한 어떤 쾌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이고 이렇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일본은 저희와 아주 더 가까운 협력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일본도 굉장히 더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 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일본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이 일본이 대한민국과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일 무산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이번 주에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앞으로 연장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 날 이런 것들을 거리두기의 격상이나 뭐 이런 문제를 연장 문제를 또 논의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걸 지켜보면 되겠고요. 우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좀 걱정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저렇게 정말 땀범벅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짧고 굵게라고 하는 것인데 이 희생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고용 취약계층에 있는 이 국민들이 또 이 노고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짧고 굵게 끝내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가 꼭 2주 안에 우리가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짧게 끝내보자라고 하는 대국민 호소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10일 또 2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격상된 4단계 거리두기의 이런 어떤 효과를 아마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방역을 위해서 이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자니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요. 또 그 피해를 보상금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고 참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고심이 많을 텐데 청와대에서 따로 생각하고 있는 묘수나 대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그 묘수랄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국민의 고통을 정말 엄중하게 저희가 느끼고 있고 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께서는 밤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고통 앞에 어떻게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청와대의 고민 또 해법 이런 것들이 정부 해법이 잘 담겨 있고 그러나 그 추경안은 이 4단계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이전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이런 상황의 변화가 반영이 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예.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이런 새로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은 우리가 그 보상해 주는 것이 국가의 부담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쇄를 하지 않고서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그런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이 와중에도 10위로 저희가 올라갔고 세계 탑 10에 들은 것이죠. 예. 1인당 국민 소득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저희가 세계 7번째 G7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어떤 큰 규모의 경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는 이런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해 국가 전체의 경제가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좀 지금의 사태가 잘 넘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감염 문제가 발생했던 청해부대 장병들 이제 잠시 후에 귀국을 할 텐데요.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 매뉴얼 자체 부실인 건지 아니면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글쎄, 이것을 그 해외 파병 장병들의 어떤 그 책임이나 뭐 매뉴얼 책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정말 국가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아마 오늘 국방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어차피 이 오늘 후송돼서 오는 이 장병들 전원을 정말 안전하게 완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고를 받으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저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는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이후 대책은 좀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하지 못한 잘못을 뭐 국방부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이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다시 또 다른 어떤 해외 파병 장병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그 장병들은 이미 한 73%가 백신을 전부 다 맞고 이제 파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민 지급, 또 80% 선별 지급 이 부분을 놓고 당정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보면 청와대가 빨리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예. 과거에 청와대 같으면 뭐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국회에 주어진 심의 기능이 있고 지금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화한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그런
토론과 대화의 과정이지 그것이 당과 정부가 충돌하고 100%나 80%는 양단 간의 무엇을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다. 예. 지금 세밀하게 심의가 되고 있고 며칠 안에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이 새로운 국민의 고통이 반영된 그런 안으로 아마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일 무산과 또 코로나19 상황까지 한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